자, 안녕하십니까. 물리원 간지쌤입니다. 자, 이번엔 물질의 이중성. 자, 그럼 물질의 이중성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전자현미경 원리를 설명해 봅시다. 자, 역시 프린트물을 이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76, 177쪽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자, 광학현미경도 확대하는 거, 전자현미경도 확대하는 건데, 광학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높은 배율입니다. 심지어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큰 것만 보는 거고요. 사실은 얘랑 같은 건데, 얘는 대략적인 모습, 얘는 아주 미세한 털까지 다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 전자현미경은 얘보다 더 작은 것도 이만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물질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브로이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전자기파는 파동이죠. 그러면은 빛입니다. 전자기파라고 생각했던 파동 빛이 광자라는 입자의 성질을 가져온 광전 효과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당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입니까? 빛의 입자성, 빛의 파동성 둘 다 갖는 빛이 핵심이죠. 빛의 이중성에 해당합니다. 빛의 이중성. 근데 드브로이라는 그 과학자가 물리학자인데 석사 논문에 이걸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빛의 이중성이 아니라 입자니까 물질이죠. 물질의 이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 된 거죠. 실험으로도 증명이 돼서. 심지어는 드브로이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이 드브로이의 가설을 증명한 과학자들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물질파인데요. 빛의 이중성에서 반대로 뒤집어서 물질의 이중성을 생각해 본 거예요. 드브로이 물질파는 아주 미시세계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이 입자의 성질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본 거고요. 그때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질파의 파장과 운동량의 관계를 알아볼 텐데요. 드브로이는 당시 입자의 운동량을 P라고 했고, 물질 파장은 파장을 했고, 람다라고 했습니다. 이 람다는 P분의 H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 식은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대성 이론에서 가져온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파장을 알면 그 빛의 운동량은 P는 플랑크 상수의 빛의 파장을 나눈 값, 그게 빛의 광자의 운동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람다는 P, 이건 뭐죠? 그럼 물질의 운동량을 안다면 물질의 운동량을 갖는, 자, 전자 운동량 갖고 있죠. 그러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H로 나누면 그 물질의 파장을 알 수 있는데, 이 물질의 파를 물질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갖는 물질의 파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드브로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가져온 것뿐이에요. 생각만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죠.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찾아봤더니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과 비슷한 전자기파가 있냐 알아봤더니 X선이에요. 그러면 X선 갖고 실험하면 전자 갖고 실험한 거랑 같아야 되죠. 같아요. 자, 드브로이의 이론에 의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보이죠? 전자의 운동량을 계산하고 플랑크 상수에서 운동량을 나누니까 이 파장의 값이 나온 거예요. 그 파장 값이 이건데, 이게 바로 X선의 파장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X선의 실험 결과 나온 거랑 전자의 실험 결과 나온 거랑 일치만 하면 되겠죠.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물질파 이동이므로 입자를 이용해서 파동의 고유한 성질, 자, 입자가 물질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자를 이용해서 파동의 성질, 회절이나 간섭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파동이니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X선 파장 갔으니까 그 당시 X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샘플의 구조나 샘플의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X선을 여기다가 쏘아주고 튕겨나오는 것을 보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XRD 실험이라고 합니다. XRD는 X-ray diffraction, 회절인데요. 원자가 여기에 엑스레이가 이쪽으로 충돌하면은 여기는 수많은 원자들이 있겠죠. 그 원자들과 충돌하거나 그 밑에 있는 원자들과 충돌해서 나오는 수많은 빛들이 이렇게 퍼집니다. 수많은 빛들이 이렇게 퍼진 거를 회절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회절된 빛들 중에 서로 보강을 간섭하는 특정한 각도에서 많이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측된 거를 분석하면은 이 샘플의 이 부분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많이 간다라는 것은 보강 간섭을 했다라는 거죠. 회절해서 보강 간섭. 파동의 성질입니다. 당연하죠. 엑스레이인데. 그러면 이제 데이비슨 거머라는 과학자들이 이제 물질파, 얘랑 같은 게 전자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쏘는 게 파동, 엑스레이를 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쏘는 실험을 한 거죠. 이렇게. 여기에 전자를 나오고 전자를 밑으로 니켈에다가 쏴봤어요. 니켈에다 얘랑 똑같죠. 엑스레이를 금속에 쏘는 거랑 전자를 금속에 쏘는 거랑. 그래서 역시 요 이미 각도에서 요 50도라는 각도에서 많이 관측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얘랑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파동이랑 입자도. 그러면 여기서 많이 갖다 됐다는 것은 입자들이 와서 여기 여러 군데 충돌 회절을 합니다. 역시 회절도 하고 여기서 특정하게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은 보강 간섭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전자선도 파동이다라고 증명이 됐고 노벨상도 수상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 간섭을 최초로 증명한 최초의 증거다.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 더 재밌는 거는 톰슨입니다. 톰슨 같은 경우에 이런 실험을 했는데 당시 X선 있죠. 이 X선을 통과하면 나오는 요 보강 간섭, 여기 보강 간섭의 무늬가 보통 이렇게 원형으로 막 나옵니다. 이렇게 탁탁 튕겼을 때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상쇄 이런 원형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톰슨은 여기에 얇은 금으로 된 얇은 금박을 X선을 통과시키던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아예 전자선 마이너스들을 이쪽으로 입사시킵니다. 마이너스 알갱이 전자를 입사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를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뚫고 나오면서 이렇게 회절을 합니다. 야, 이거 대박. 회절을 하고 심지어는 보강 상쇄 이 무늬까지 만들어 버려요. 무늬까지. 이 무늬가 만들었다는 것은 회절 무늬라고 하는 건데 이 회절 무늬에는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반복하는 원형이 나오는 거죠. X선일 때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XRD 실험에서 X선 대신 전자선을 금속에 쪼여주는 회절 실험을 한 거예요. 전자선, X선 대신. 알루미늄 금을 얇게 방막을 가송시켜서 전자선을 쪼여주는 걸 했더니 X선의 회절 현상과 전자, 입자죠. 입자의 회절 현상이 서로 같아 버렸어요. 그것은 뭐다? 전자도 X선이다. 즉 전자도 파동인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G.P. 톰슨이 한 실험을 다시 1961년 벨에서 한 건데 보세요. 전자선, X선, 전자선 두 개 다 해본 거예요. X선일 때 이렇게 나오고 전자를 넣었을 때도 이 알루미늄 방막, 얇은 박이니까 투과합니다. 그래서 그 투과돼서 나온 빛들이 이렇게 회절을 하고
회절 무늬가 보강상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얘는 입자, 얘는 파동. 근데 전자가 메인이니까 전자, 물질의 입자와 파동성을 더 갖는 결국 물질의 이중성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알루미늄 방막에 X선과 전자선을 조여주고 X선의 회절무늬와 전자선의 회절무늬, 이게 회절무늬라는 건데 같다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X선의 파장과 드브로이 식으로 계산한 전자, 드브로이 식이 요거죠. 전자의 운동량을 계산하고 플랑크 상수로 그 값을 나눈다면 파장, 파장과 실험에서 사용된 X선의 파장 같다라고 봤고요. 드브로이 가설이 뭐하다? 옳다라는 거죠. 드브로이 가설이 옳다라고 한 겁니다. 드브로이 가설은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때 물질바의 파장은 P분의 H다. 이게 가설인데 증명이 됐죠. 그래서 가설에서 이론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가설이 이론입니다. 증명이 됐죠. 실험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물질의 이중성인 물질파를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전자현미경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